안녕하십니까. 집에 관한 품위 있는 정보 김집사TV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세미나 제2탄 발코니 창호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창호야 저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수주했었죠. 창문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너무 방대한데 그건 천천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죠. 창문을 교체할 건데 뭘로 바꾸면 되냐? 이런 질문들. 근데 이런 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창문을 뭘로 바꿀까 하는 거는 자동차를 뭘로 바꿀까 하는 질문처럼 굉장히 범위가 방대한 거죠. 자동차도 경차, 세단, SUV도 있고 휘발유냐, 경유냐, 하이브리드냐 또 옵션에 따라서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급으로 교체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인테리어 세미나 창호편의 아젠다는 이겁니다. 급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 창문의 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는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아니라 창틀 폭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집의 창문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우리 집에 설치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보통 이중창은 230에서 290mm 정도 되고 단창은 60에서 150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 사이즈를 왜 알아야 하냐면 창문은 건물 외벽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크고 무거운 창문이 그냥 본드에 발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요 모습처럼 건물 벽의 두께를 맞춰야 돼요. 왜냐면 그 벽 위에 얹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부 단열재 두께까지 고려를 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내 집에 적용 가능한 창문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폭 사이즈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창문은 모양에 따라서 풀창이냐 인면분할 창이냐로 나뉘는데 이렇게 창문이 다 열리는 형태가 풀창, 위에 반쪽만 열리는 게 인면분할 창입니다. 아파트 외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난간대가 있는 게 풀창이고 난간대가 없이 접합 강화 유리로 마감된 게 인면분할 창입니다. 지금 사시는 집에 걸린 창문 모양에 따라서 똑같은 걸로 교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공동주택에서 우리 집 외관만 특이하게 되면은 건물 전체의 통일성이 깨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기능을 골라보시죠. 기능에 따라서 창문은 일반 창과 시스템 창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이제 휘발유 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돌리는 방식이 한 가지냐 두 가지냐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이죠. 창문에서 이런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핸들입니다. 핸들을 이용해서 창문을 움직일 때 열고 닫는 기능 요거 한 가지만 있으면 일반 창이고 정말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열고 닫는 기능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으면은 그건 시스템 창입니다. 일반 창은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게 이게 핸들 기능의 끝입니다. 시스템 창은 열었다가 닫은 후에 핸들을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은 잠금 기능도 되고 밀폐력이 강화돼서 훨씬 더 기능적으로 뛰어나지는 게 시스템 창입니다. 당연히 단열, 방음 다 좋아지겠죠. 이런 형태를 LS 시스템 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프트 앤 슬라이딩의 약자입니다. 대표적인 시스템 창 종류에는 방금 보신 LS 창 외에도 TT 창이 있습니다. TT는 틸트 앤 턴의 약자로 틸트 이렇게 기울여서 환기를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턴 기능으로 창문을 활짝 열 수 있고 이런 형태를 시스템 TT, 틸트 앤 턴 창이라고 합니다. 한때 엄청 많이 유행했었죠. 창문 교체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유리랑 방충망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죠. 유리의 중요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유리 스펙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충망 또한 선택의 폭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옵션으로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창문에 들어가는 유리는 다 복층 유리입니다. 이렇게 유리 원판 2장을 붙여서 페어를 만들죠. 보통 16, 22mm, 24mm를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22mm 유리입니다. 22mm 유리는 5mm 유리에 12mm 공기층 그리고 5mm 유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이 22mm를 24mm로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성능에 있어서는 만족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중간에 공기층을 14mm로 넓히고
그 안에 아르곤가스라든지 뭐 TPS 단열 감봉을 적용해서 단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24mm로 만들면 되고,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청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유리 원판을 6mm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6mm 원판 유리에다가 12mm 공기층, 다시 6mm 원판 유리, 이렇게 하면은 방음 성능이 좋아져서 훨씬 조용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방충망은 이렇게 일반 방충망, 안전 방충망, 방범 방충망이 있습니다. 저층 세대 같은 경우는 튼튼한 방범 방충망으로 많이 하시고, 일반 방충망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 방충망 정도는 요즘에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 세대별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랑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같은 2000cc 중형 세단을 산다 하더라도 종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스펙이 같을지라도 자동차의 가격, 품질, 만족도가 다 다른 거죠.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발코니 창문 스펙이라 하더라도 품질, 기술력, 소비자분들의 만족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창문은 집의 에너지 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 욕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로 가셔야 됩니다. 창문도 자동차처럼 비싸고 검증되고 브랜드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